자, 반갑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2차 부등식.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을 배우기 위해서 앞쪽에서 조금 이제 뭐 1차 부등식이라든지 간단한 것들을 이제 보고 왔고요. 오늘은 이제 실질적인 2차 부등식의 풀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1차 부등식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 중학교 3학년 때는 뭐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에 대한 어떤 것들을 중3 때 배웠는데 이 부등식은 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냐? 우리가 이제 이 앞서서 배운 놈들과 이제 다 앞서서 배운 내용과 이렇게 다 연계해가지고 이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응용되는 부분도 많고 우리가 2학년 가서도 2차 부등식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풀이 말고도 여기서 이제 나와지는 어떤 특정 개념들을 쓰는 게 많기 때문에 더 잘 보셔야 됩니다. 맨날 잘 보라고 하지? 그지? 오늘은 버릴 게 없어요. 수학에서 거를 타선이 없어. 자, 시작합니다. 2차 부등식. 일단은 뭐 2차 부등식의 생김새가 뭔지 모르는 건 아닐 겁니다. 2차 부등식은 이제 2차식으로 뭔가 나와지겠지? 자, 이런 식으로 나와지고 부등식이니까 부등호가 있게 되겠지? 뭐 얘가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생기면 2차 부등식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2차 부등식이니까 당연히 저기 앞에 x제곱의 개수는 뭐가 아니어야 될까? 0이 아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2차 부등식이고요. 당연히 부등호는 방향도 바뀔 수 있고 등호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2차 부등식을 갖다가 어떻게 풀이를 할 거냐? 우리가 풀이하는 거는 그냥 이 2차 부등식, 1차 부등식 푸는 것처럼 푸는 건 아니고 2차 함수랑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과 요거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됐지? 자, 여러분들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함수 두 개의 관계로 한번 살펴볼 거야. 너네 만약에 여기 등호가 들어갔다라고 치면은 그때 2차 방정식의 해랑 2차 함수의 그 x절편의 관계를 여러분들 봤었죠? 그치? 2차 방정식의 해는 2차 함수와 누구 축의 교점의 좌표랑 똑같았어? x축의 교점과 그 일치했었잖아. 그치? 요것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 좌변에 있는 것을 하나의 함수로 잡고 우변에 있는 것도 하나의 함수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쌤이 좀 길지만은 써보겠습니다. 자, 말이 길지만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게 뭐야? 좌변에 있는 2차식을 함수로 보는 거야. 2차 함수값. 우변에 있는 것도 함수로 보아서 y는 0이라고 했습니다. y는 0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를 의미합니까? x축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걸 해석하기 때문에 쌤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아래쪽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얘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 쪽에? 작은 쪽에 있는, 알겠지?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x값의 범위가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무슨 얘기인지? 자, 요런 식으로 그래프의 관계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됐지? 자, 근데 이제 뭐 실체가 없으니까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간단한 예시 하나 들어드릴게요. y는 2차 저기로 해야 되니까 우리가 2차 부등식으로 쌤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의 0보다 작다.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됐지? 자, 이러면은 위에 있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겠어? y는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라는 함수가 누구 축보다? x축보다 어디 쪽에 있는 부분?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누구 범위를 구해준다? x 범위를 구해주는 거다. 알겠지? 뭐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딱 하나의 단일한 값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요걸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지? 자, 이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x절편 하나만 좀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절편을 구하자. 1, 6, 마이너스 주면 절편이 뭐랑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6이랑 1이 나온다라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거야. 자, 아래로 볼록이고 마이너스 6과 1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이 그래프에서 X축이 지금 이 가로축 X축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우리는 요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의 누구 범위? X 범위. 그러면 이 노란색 부분의 X값 범위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뭐보다 어떻고요?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1보다는 무엇하다? 작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아하, 우리가 이 부등식을 풀어보니까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x가 1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2차 부등식을 푸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간단한 개념 하나는 이제 얘기를 했고,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x 절편이 두 개만 나오겠니 맨날? 아니지. 접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근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허근이 나오면은 x축과 교점이 없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걸 이제 조금 이따 할 건데, 일단 기본적인 풀이만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자.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부등호가 바뀐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이제 얘가 0보다 크다라고 부등호가 바뀌면 여기 있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 쪽에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가? 위쪽에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거지. 그럼 위쪽에 있는 부분은 요 부분과 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럼 이 보라색 부분의 x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이 보라색 부분, 이 부분은 x 좌표가 뭐보다 어떤 부분입니까? 마이너스 6보다는 작은 부분, 1보다는 어떤 부분? 큰 부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요거의 해를 얘기하자면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고 또는 x가 1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가 두 개 딱 나올 때 기본적인 2차 부등식, 해가 두 개가 안 나오는 경우는 좀 특수한 케이스라서 뭐 그냥 정말 기본적인 풀이할 때는 잘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는 건 아니고 그럼 요 딱 기본기 할 때 우리가 이 부등식을 풀이하는 방법 잠깐만 한번 보고 갈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얘들아, 2차 부등식은 항상 이런 기본적인 풀이를 할 때는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 기준으로 써주세요. 무조건. 자, 포인트. 2차 부등식, 단순 2차 부등식 풀이할 때는 x제곱의 개수가 무엇일 때? 양수일 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때 근이 두 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잖아. 그치? 근이 두 개 나온다라고 보면은, 자, 여기에다가 0보다 작다 크다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니? 0보다 작으면은 요렇게 이 두 근 사이로 나온다라는 거 볼 수 있죠. 그지? 그 다음에는 0보다 큰 부분은 바깥 범위로 나오는 거 볼 수 있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뭐 나중에 적응되면 그냥 하겠지만 쌤이 이제 초반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쌤이 여기에다가 아자를 붙여볼게. 자, 그럼 여기 있는 이거 한글로 봐봐. 한글로. 그럼 이게 사처럼 보이니 가처럼 보이니? 나는 너네한테 강요하지 않았어. 너네 느낌대로 대답하는 거야. 그럼 너네 우리 공유를 해야지. 이게 사처럼 보여? 가처럼 보여? 빨리 한 번만 대답해봐. 둘 다 안 같은데. 뭐 나처럼 보이니 나? 돼서 하나만 골라봐. 사 같아? 가 같아? 아이 그냥 할게. 사라고 보세요. 알겠지? 아니 여기 이렇게만 살짝 끄면 사잖아. 네, 이렇게 공감을 못하면 안 되는데. 자, 사라고 봐주세요. 그래서 사이값 범위. 됐지? 그 다음에 요게 아자. 그러면 이거는 좀 잘 보이겠다. 이거는 사처럼 보이니? 가처럼 보이니? 가.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그러면 가장자리. 바깥 범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가장자리일 때는 작은 것보다는 작고 큰 것보다는 큰 범위로 나온다. 사처럼 보인다면 사이값 범위로 가져오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말 기본적인 2차 부등식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됐지? 그러려면 이거에 대한 근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근을 구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인수분해 안 된다고 근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무리수근 나온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요거 B'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요 방정식의 근만 생각해 본다면, 즉 x절편을 생각을 해 본다면 x값은 얼마야? 2분의 너무 복잡하겠나? 2분의 얼마입니까? 미안한데 여기 이거 지울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2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2 뿔마 루트 5가 나와지겠지? 그럼 이게 아래로 볼록에서 여기 있는 게 2 마이너스 루트 5고 2 플러스 루트 5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이런 그래프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이 아래쪽에 x축 아래쪽에 있는, 근데 등호도 들어가니까 여기도 딱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5랑 2 플러스 루트 5의 사이값 범위로서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맨날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의 근, 2차 함수의 x절편을 구해놓고 이 두 근에다가 여기다 아자를 붙여주면 이 사이값 범위 4로 봐주세요. 알겠지? 사이값 범위를 본다면 근이 작은 것보단 크거나 같고 큰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사이값 범위로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단순 2차 부등식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자, 지금은 이제 그러면 봐봐. 기본적인 2차 부등식 풀이하는 걸 보셨어요. 계산할 때는 이제 이게 이제 거의 주된 내용이 될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함수랑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봤잖아. 이게 그냥 여기 부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뒤쪽 가서도 계속 그래프랑 연관지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같이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기본 풀이는 이 정도로 보고 지우고, 자, 또 이제 다른 형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들아, 잠깐 넘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그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2차 함수의 그 그래프랑 연관지어서 문제를 봤지 않습니까? 요번에는 요런 걸로 한번 볼게. 부등식을 푸는 데 있어서 역시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따가 필수 예제에서 바로 나오겠지만 여기서 간단한 개념 하나 설명하고 갈 거야. 자, 여기 fx는 2차 함수라고 봐주시고 gx는 1차 함수라고 봐주세요. 그럼 이제 뭔가 부등식을 푸는 데 있어가지고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나와 있다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는 거지. 근데 아까 여기서 했었던 기본 풀이를 떠올린다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이거를 그래프의 관계로 보는 겁니다. y는 fx가 y는 gx보다 어떤 쪽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아랫부분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등호 포함이니까 이제 뭐 교점 포함해가지고. 그럼 이 fx 2차 함수가 gx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지금 보면 이거랑 이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받아들여지니? 그러면 이 노란색 부분에 대한 x값의 범위를 이 부등식에 대한 해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 노란색 그래프는 이 부분이 지금 0이니까 원점이니까 이쪽 부분은 x가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의 x좌표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거야. x좌표. 뭐보다 어떤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될까? x가 베타보다는 p가 아니라 베타였습니다. 자, 베타. 내가 좀 더 크게 쓸걸. 자, 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그래프에 대한 그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문제를 또 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필수예제 1번 가가지고 이따가 한번 볼 거고 첫 번째 문제 가서 볼 거고요. 자, 이제 다른 내용 넘어갈게요. 자, 다음 개념입니다. 자, 방금 전에는 2차 부등식의 정말 기본 풀이를 여러분이 본 거예요. 요번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항상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냐? 라는 거 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그 다양한 세 가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해가 나와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 2차 함수가 있을 때 이 2차 함수의 그 판별식을 가지고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요 d를 b제곱 마이너스 4ac다 라고 했었을 때 자, 첫 번째 d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게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까? 2개의 점에서 만난다라고 볼 수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뭐 조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자, 요게 이제 쌤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그래프를 여기에다 그릴게. 자, x축이 여기 있고 요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때 2개의 점에서 만나는 그 두 근을 쌤이 알파, 베타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되겠니? 자, d가 0보다 크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런 다양한 부등식에서 범위가 어떻게 나오는지 직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건 아까 했으니까 쉬울 거야. 이 2차 함수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위쪽 부분에 있는 x 좌표값의 범위. 그러면 위쪽 부분이 이거라는 거 이해가지?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야? x가 알파보다 어떻다? 작고 x가 베타보다 어떻다? 크다. 또는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어떻게 될까? 뭐 이거랑 거의 똑같게 나오겠지. 근데 뭐가 더 추가가 되는 거야? 등호. 그렇지. 그래서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0보다 작은 부분의 x 좌표 어떻게 됩니까? 요 아랫부분이니까 x가 사이값 범위로 아까 나왔었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마지막 얘는 알파 이상 베타 이하 이렇게 되는 거 조금 전에 하고 왔던 내용입니다. 요거는 그냥 확인차 쌤이 이렇게 나타내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야 되지. 이제 얘들아 d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 0이 나올 수도 있잖아. 중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중근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 있는 a가 무슨 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거야? 양수를 기준으로 공식 같은 것도 쓸 거야. 알겠지? 그래프를 그리면 음수일 때도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맨날 좀 기준이 달라지고 애매해지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얘는 x축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접하고 있어야 되거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래프를 보고 잘 대답을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그래프에서 2차 함수가 0보다 어떤 부분을 원해? 큰 부분을 원하지. 큰 부분은 이 위쪽에 있는 거지. 그럼 여기 그래프에서 다 될 것 같은데 이 알파만 쏙 빼버리고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0보다 커야 돼.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걸친 부분은 빼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 연두색 부분, 쌤이 칠한 이 부분에 대한 x값의 범위를 얘기한다면 전부 다 될 것 같지만 누구만 빼고? 알파만 빼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x가 알파가 아닌 무엇이다? 모든 실수가 이 부등식의 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되겠니?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뭐 큰 건 아까 다 당연했고 얘를 지금 같기 때문에 뺐었는데 요번에는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해가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모든 실수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자,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까? 얘들아, 이제 좀 해가 특수하게 나와져요. 얘들아, 이 그래프상에서 0보다 작은 부분,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까? 안 하지. 그러면 이거는 해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그렇지. 해가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0보다 작은 건 없는데 어떤 건 존재할까요? 같은 건 존재해. 이거는 그러면 해가 뭐로 나올까? x는 무엇이다? 알파다. 범위가 아니라 그냥 딱 단위나 하나의 값으로 딱 나온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판별식을 썼는데 이제 근이 어쩔 수도 있어요, 지금. 0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지. 0보다 작다면 x축과의 교점이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x축 기준으로 쌤이 이제 이런 말을 잘 할 거야. 떠 있다. 알겠지? x축 위에 떠 있다. 그래프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런 그래프에서 0보다 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거 다 죄다 0보다 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부등식을 보자면 얘는 해가 모든 실수라고 볼 수 있고, 역시 두 번째도 어떻게 될까?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모든 실수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거 있어요? 없지? 해가 어떻다? 없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얘가 해가 어떻다?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겠니?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서 이런 것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그런 부등식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살펴볼 건데,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음 시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뭐 이런 것들 이제 보게 될 거다라는 거고.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오늘 개념은. 자, 여기에서 첫 번째는 기본풀이 아까 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해가 조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허근 나올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거 이제 봤지, 그치? 근데 그걸 다 뭐를 그려놓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한 거야? 2차 함수를 그려놓고 생각한 거야. 그럼 쌤 맨날 2차 함수를 그려야 됩니까? 그리는 게 좋은데 2차 함수를 그리지 않고도 해석은 할 수 있어요. 자, 그걸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알겠지? 자, 요 예시를 하나 보도록 하자. 자,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설명할 거야. 자, 얘는 일단은 그냥 2차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이 나왔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풀어볼 거야.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근이 두 개가 아니라는 건 이제 눈치챌 수 있고, 아, 이거 무슨 근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지? 중근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한번 고쳐볼게. 얘가 식으로 고쳐지면 x-1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걸 식적으로 해석을 해봐봐. 이거 만족하는 x값의 범위가 지금 해가 되는 거잖아. 이걸 만족하는 x를 생각을 해야 돼. 근데 x에 뭔가를 막 대입하면 그때 제곱을 해버리니까 거의 0보다 크지 않을까요? 100 넣으면 성립돼 안 해? 하지. 제곱하면 0보다 큰 거 맞지? 마이너스 10 넣어도 성립해 안 해? 맞죠? 그치? 거의 다 된단 말이야. 지금 제곱을 해버리니까. 대신 요게 값이 0이 되면 이게 성립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딱 0이 되는 상황, 즉 x값이 얼마일 때? 1일 때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어떨까? 다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해석할 수 있겠니? 자, 그래서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x가 1이 아닌 무엇이다? 모든 실수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요런 케이스가 나와지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쌤이 여기 등호를 넣어볼게. 등호를 넣는다면 얘들아, 방금 전에 뭐 다 될 것 같았는데 1일 때만 안 됐던 이유가 0이 되기 때문에 안 됐던 거거든. 근데 이번에는 등호까지 들어왔지. 그러면 이거는 1을 넣어도 가능한 거 맞죠? 그럼 이 경우에는 케이스가 어떻게 될까? 모든 실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어? 자, 그 다음에는 얘가 0보다 작다라는 케이스를 생각해보자. 뭔가를 집어넣어서 제곱을 할 건데 0보다 작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뭘 집어넣든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해가 어떻다? 해가 없다. 자, 마지막 요 등호도 한번 넣어볼게. 표현이 좀 희한하지만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0보다 작거나 같다? 제곱을 하고 있는 값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지만 뭐 할 수는 있어? 같을 수는 있는 거야. 그러면 딱 같아지는 경우 답은 뭡니까? x는 얼마? 1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지. 이해됐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자, 요거에 대한 예시를 요렇게 쌤이 좀 들어봤습니다. 됐을까? 자, 뭐 뒤쪽 가서도 필수예제 가서도 이제 무난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칠판 볼까요, 얘들아? 요번에는 쌤이 부등식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풀어볼 거야.
기본적인 풀이를 한다면 근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빨리 판별식을 돌려보면은 허근 나오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아까처럼 허근 나오면은 지금 아래로 볼록인데 허근 나오면은 근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려서 아까처럼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뭘 통해서 한번 볼 거냐면 식을 통해서 볼 거예요. 알겠니? 자, 식을 통해 볼 때는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주세요. 그 2차 함수 표준형 고치는 거 있지? 그런 식으로. 자, 얘 1 더하기 1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때 너네 생각을 하는 거야.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야, 이게 없더라도 제곱을 하면 무조건 0보다는 어떻습니까? 크거나 같은 거지. 그치? 근데 거기다가 1까지 더해버려. 이거는 빼박 다 0보다 뭐 한 거야? 다 큰 거야. 아무거나 너 다 성립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렇게 된다면 해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실수가 된다라는 거지. 이해가? 그 다음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뭐 너무 당연하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실수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어?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요 밑에다 이제 부등호를 바꿔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 얘가 0보다 작다. 이걸 풀어볼 거야. 조금 전에 생각했겠지만 여기 뭔가를 집어넣게 된다면 이건 무조건 1보다 큰 값만 나와. 0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해가 어떻다? 해가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럼 같을 수는 있지 않을까 고민해보더라도 같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해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됐습니까? 자, 오케이. 오늘 한 내용 잠깐만 정리해보자. 2차 부등식 풀이 방법을 보셨습니다. 근이 2개 나올 때 아까 사이값, 가장자리값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고 근이 중근 나올 때랑 허근 나올 때 차이점 두셔가지고 해가 이런 식으로 특수하게 나온다라는 것도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념은 여기까지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필수 예제 12번입니다. 아까 쌤이 그 그래프의 관계 잠깐 설명했던 거 그 내용으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건데 자, 1번은 쉽더라도 2번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봐봐. 그래프가 2개가 나와 있어. 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2차 함수 2개가 나와 있는데 뭐 교점 같은 것들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것부터 한번 해석해 보자. 아까 이제 했으니까 바로 간다. 2차 함수 fx가 2차 함수 gx보다 어떤 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fx가 지금 이거지, 이거. 요게 위로 볼록인 것보다 아래쪽에 있는 곳을 쌤이랑 한번 표현해보자. 아래쪽이 여기죠,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가 이 위로 볼록인 애보다는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즉, 쌤이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의 x 좌표 범위를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을까? 자, 그러면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0부터 3까지다. 그렇지.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쉬워. 근데 2번이 이제 조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봐봐. 이번에는 fx랑 gx를 곱한 게 0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이걸 2개를 곱해서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2개에 대한 부호를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부호가 무엇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둘 다 0보다 어떨 수 있어? 작을 수도 있는 거야. 음수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푼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fx가 0보다 크고 gx도 0보다 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또는 fx가 0보다 어떻고 작고 gx가 0보다 어떨 수 있는 거야? 작을 수 있는 거야. 나누셔야 됩니다. 알겠지? 좀 많이 하다 보면 그래프에서 바로 풀 수도 있긴 하다. 근데 조금 헷갈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놓고 차라리 푸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fx가 0보다 큰 부분을 x 좌표를 바로 다 얘기해봐. fx의 아래로 볼록인 거야. 0보다 큰 거는 이거랑 이거거든. 그럼 지금 뭐보다 어떻고 뭐보다 어떤 거야 얘는?
x가 0보다 작고 뭐보다 큰 거야? 2보다 크다. 되겠니? 그 다음에 gx가 0보다 큰 부분을 얘기를 해보자. gx가 0보다 큰 부분은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 사이가 되겠어? 0과 누구 사이? 4 사이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복되는 해를 생각하자라고 한다면 일단 0보다 작은 건 여기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럼 얘랑 얘랑 중복 범위가 2보다 크고 뭐보다 어떻다? 4보다 작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또 해석해야지. 얘는 이거랑 정반대니까 여기 있는 해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보다 작고 2보다 큰 부분의 반대는 0과 2 사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될까? x가 0보다는 작고 4보다는 크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겠지? 그러면 이 두 값의 공통 범위를 생각하자. 여기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으니까 여기는 공통 부분 없고 0과 2 사이인데 여기는 4보다 어때? 큰 거지. 그럼 이거 지금 공통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음수가 되는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이런 부등식의 해는 2랑 4 사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니?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둘 다 봐봐. 부호가 같아야 되지. 그럼 여기 보세요. 0보다 작은 쪽 그래프를 봐봐.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어디 있어? 밑에 있지. 자, 여기 Y축 왼쪽을 보라는 거. Y축 왼쪽.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어디 있어? 아래쪽에 있지. 얘는 양수, 얘는 음수니까 안 되겠지, 그치? 그럼 2가 될 때까지. 이럴 수가. 자, 2가 될 때까지. 자, 2가 될 때까지 잘라서 본다면 얘는 음수지만 얘는 뭐야? 양수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둘 다 뭡니까? 둘 다. 둘 다 양수고. 근데 4까지도 둘 다 뭐예요? 양수야. 그래서 아까 2부터 4까지 해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4 이후에는 얘는 무슨 수예요? 음수고 얘는 뭐니까? 양수니까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풀어서 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시험 때는 사실 나온다면 이걸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각각의 범위를 조금 쪼개가면서 부호가 어떻게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필수 예제 13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제 그냥 아예 그냥 2차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이제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가봅시다. 그래프로도 접근하셔야 되고 식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일단은 한쪽으로 다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이항시켜 주시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이걸 아래로 볼록 2차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절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고민을 해보자면 일단 인수분해 해야 되겠지. 2, 3 마이너스 해서 절편 즉 근이 뭐랑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2랑 3이 나온다. 그러면 뭐 그래프는 조금 이따 보고 요 정도는 이제 기본풀이 가야 된다라고 했었지. 자, 여기서 나오는 근 마이너스 2랑 3에 대해서 가장자리 바깥 범위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됐니? 자, 작은 근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큰 근 3보다는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프로 이제 또 다시 보자면 아래로 볼록에서 마이너스 2랑 3이 여기 있으니까 크거나 같은 부분이면 여기랑 요 부분에 대한 x좌표 범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바로 갑니다. 2번은 이제 약간 완전 제곱식 느낌 나는데 쌤이 2차 부등식 풀 때는 가급적이면 최고차 한계수를 뭐로 만들라고요? 양수로 만들라고. 자,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가지고 식을 조금 바꿔줍시다. 이렇게 되고 얘가 0보다 크다. 얘는 그래프로 보자면 이게 중근 뭐 나옵니까? 8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식으로도 고쳐보면 좋고 식으로 고쳐보자. 어떻게 됩니까? x-8의 무엇이야? 제곱이다 라고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얘가 아래로 볼록에서 중근 얼마 나오는 거야? 8 나오는 거야, 8. 자, 아래로 볼록에서 중근 8 나오면 이런 그래프입니다.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럼 뭐 거의 나머지 다 0보다 큰 거 맞지? 누구 제외하고.
8을 제외하고. 그래서 얘는 x가 8이 아닌 모든 실수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식만 보고도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뭔가를 대입하더라도 제곱하면 0보다 크잖아. 근데 0이 될 때는 만족하지 않으니까 누구만 제외하자. 8만 제외하자. 자, 3번. 자, 요것도 역시 이쪽 우변으로 넘길게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5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됐을까요? 지금 가만히 보면 이제 근은 안 구워진다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면 판별식 써봤을 때 무슨 근 나온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니? 허근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써볼게.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얘가 0보다 어떻다? 작다. 그러니까 0보다 작으면 x축과 교점이 어때요? 없는 거지. 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x축과의 교점이 없다면 이렇게 떠있다. 떠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이런 그래프에서 우리가 지금 0보다 어떤 부분을 원해요? 작거나 같은 부분을 원하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됐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있니? 없습니다. 그럼 해가 어떻다? 해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쌤이랑은 얘를 갖다가 식으로도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지금 반땡이 2분의 5고요. 제곱하면 얼마야? 4분의 25, 4분의 25도 빼줘야 되겠지. 그럼 저 식이 x-2분의 5의 제곱. 얘가 4분의 36이니까 4분의 얼마? 9. 4분의 36에서 저기 빼면 10 얼마입니까? 1이 되겠다. 그치? 자, 요렇게 되는 거. 그럼 식을 보고 해석해봐. 요게 없다라고 치더라도 요것만 해도 일단 0보다 어떻습니까? 크거나 같은가. 근데 거기다 4분의 11까지 더해버리면 0보다 작을래야 작을 수가 있을까요?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있다, 없다? 없다. 해가 없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14번이고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2차 부등식 형태를 풀어볼 겁니다. 자, 절대값 기호는 이제 여태까지 많이 봤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절대값을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풀어주려면 얘가 0 되는 값, 즉 0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로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범위 두 개 나누고 풀어주면 돼. 자,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아주고요. 플러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우리는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겠지? 자, 기본적으로 근이 나옵니다. 근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 자, 여기 쌤이 아자 붙여보자라고 했죠. 사이값 범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근은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절대값 있을 때 항상 기억나죠? 우리가 이런 조건 안에서 이걸 푼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해가 여기를 만족하는 값이냐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거 0보다 작은 거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요거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요거 해가 범위 하나 나왔고,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볼 거야. 그럼 요거 이제 부등식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요거 풀어야 되겠지? 됐을까요? 자, 1, 3 마마주면 근이 뭐랑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랑 3 나온다. 자, 여기다 아자 붙여도 역시 사이값 범위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거 주어진 범위에 만족이 될까요?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범위 두 개에서 쪼개놓은 이 두 개가 다 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2번. 뭐 방금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바로바로 가자. 자, 첫 번째로 x가 0보다 작을 때 나눌 거고, 두 번째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눠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1, 2 마이너스 주고, 여기 지금 아자 붙이면 가장자리지.
지금 근이 마이너스 1이랑 2 나오는 거잖아. 그럼 작은 것보다는 작거나 같고 큰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골라내야 되겠지. 0보다 작은 범위 안에 해당되는 것만 해로 택해줘야 돼. 그러니까 누구만 가능한 겁니까? 요것만 가능한 거야. 얘는 안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것도 풉니다. 양수니까 이제 그대로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1, 2 마이너스 위에다 주시면 근이 1이랑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작은 것보다는 작고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 1보다는 어떻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것만 해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안 된다. 됐죠? 그래서 범위는 요거랑 요거 두 개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여기는 이제 절대값이 여기 있어요. 누구 기준으로 나눠야 돼? 지금 1 기준으로 나눠야 됩니다. 자, 1 기준으로 나누자.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요거는 식을 좀 정리를 해야 되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작다면 이제 마이너스 달아줘야 됩니다. 요렇게. 자, 쭉쭉 정리를 해볼게요.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2, 3 마이너스 주고 사이 값이야. 그럼 근이 2랑 마이너스 3 나오죠? 자, 그러면 자 집중하고 2보다 어떻다? 작다. 됐을까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잘 잘라줘야 돼. 1보다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해를 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1보다 작지 않은 부분은 해를 제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 공통범위 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실질적인 해는 마이너스 3보단 크고 뭐보단 작다? 1보단 작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늘 이 생각을 해주세요. 기준을. 자, 그 다음에 1 이상일 때 보자. 1 이상일 때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3x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x제곱 마이너스 5x가 0보다 작다. 이거는 이제 x로 그냥 단순 묶어지는 형태니까 근이 0이랑 5가 나오는 거거든. 맞지? 그럼 사이 값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0보다는 뭐하고? 크고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죠? 1보다는 어떤 범위? 크거나 같은 범위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인 해는 1 이상 5 미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됐지? 뭐 어려운 거 없어. 그냥 귀찮은 거지. 그지? 대신 이제 이런 중복 범위 구해야 되는 거 실수만 안 하시면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라스트 15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요런 그림은 너무 자주 봤을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문제 풀어보자. 뭐 가로 세로 이제 저런 상황에서 여기 도로의 폭이 일정한 것을 이렇게 내놨는데 남아있는 이런 정원의 넓이가 요거 4개 더한 게 20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요 길의 폭의 최대값을 최대폭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 이거 모아주면은 간략하게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모인다라는 건 이해 가는 거지? 그지? 그럼 요때 요거는 30-x가 될 거고 여기는 뭡니까? 20-x가 될 거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표현을 하자면 30-x랑 20-x를 곱해주면 저 넓이가 됩니다. 근데 저 넓이가 얼마 이상이 되길 원한다? 200 이상이 되길 원한다. 뭐 요거 풀어주시면 돼요. 자, 쭉쭉 푼다. x제곱 마이너스 50x 요거 600이지? 넘겨서 플러스 얼마? 400이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풀 수 있고요. 뭐랑 뭐의 곱으로 표현을 하면 될까? 10, 40. 10, 40. 이렇게 가지면 되겠다.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 근은 10이랑 40 나오고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바깥 범위로서 x가 10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4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게 나와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x라는 게 폭이지 않습니까? 이 지금 여기가 30이고 20인데 40 이상은 될 수 없겠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럼 만족하는 거는 x는 1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여기 넓이가 200 이상이 될 수 있다. 그럼 최대 폭의 길이는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다음 시간도 오늘 했던 거랑 계속 연계해서 하는 거라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셨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